이번 시간은 한손 노트의 제5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 22페이지 6번 키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제척기간은 성립에 대한 내용과 확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척기간의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성립과 확정에 대해서 연결시키기로 하고, 일단은 전번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확정을 복습해 봅시다. 확정, 는자 앞에 확정,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확정이란 글자가 있으면 그 확정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보유 세금이었으면 그때는 결정, 보유 외 세금이었으면 신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거기에서 확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취득세 나왔으면 그때는 신고, 등록면허세도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 재산세는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인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신고, 신고기간도 기억하세요. 신고기간은 납부기간과 같은 내용으로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나오죠. 소득세, 소득세니까 즉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는요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됩니다. 그리고 부가징수 방법에 대한으로서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되는 방법에 대한으로서 신고 납부, 신고 납부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이를 택하는 세금으로서는, 신고를 택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보통 징수는 징수하는 자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으로서 징수하는 것이 보통 징수에 대한 내용인데, 만약에 보통 징수 뜻에 관한 내용에 문제가 나온다면 고지서 발급 이 글자가 있었을 때 보통 징수 뜻이다 하시면 되고, 이를 택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세 보유, 보유니까 결정, 지방세 결정, 세금으로서 재산세, 하나 더 보탠다면 지역자원시설세, 부가과세 제도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택하는데 종합부동산세 예외 사항입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신고함으로써 징수하는 방법이 부가과세라서 나오게 되고, 특별징수 뜻에 관한 내용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문제에서 편의상의 징수가 있는 자, 이 말이 나온다면 그때는 특별징수 뜻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보통 징수를 택함으로써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되는 것이니까 재산세에서는 신고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신고 관련 가산세는 없다, 이 말이 나오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과소신고했다면 그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신고납부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납부 예외이니까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 나온다고 했어요. 취득세가 신고납부, 취득세에서 예외적 내용으로서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나온다면 그때 뒤에서는 가산세, 가산, 끝말은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예로서 복습하였으니까 문제로서 풀어본다면 물음표 옆 보니까 나온 말이 확정, 그리고 옳게 연결된 것은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확정, 옳은 것. 1번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맞춤표 앞 보니까 확정, 문제 키 잡았고, 해당되는 세금 보니까 재산세, 보유세금이죠. 보유세금이니까 이때는요 결정,
그런데 신고하에 확정된다. 틀렸죠. 결정가해죠. 2번에 대안으로서 여도 보니까 마침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확정,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이고 그리고 뒤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니까 신고죠. 그런데 여기는 결정이다. 틀렸죠. 신고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결정인데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신고죠. 3번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달의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따옴표 앞 보니까 성립. 그러면 전자적 내용의 문제 키는 성립이었어요. 그러면서 소득세 나왔죠. 소득세에서 성립은요. 연말이니까 과세기간 끝나는 때에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달의 말을 틀렸죠. 연말로서 과세기간 끝나는 때. 여기처럼 달의 말일이 나오려면 앞에가 이 말이 있어야죠. 이 말에 대해서 예정신고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정부가 결정한 때 확정된다. 마침표 앞 보니까 확정.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결정이 아니라 신고로 가야죠. 두 개 다 틀렸네요. 전자도 틀렸고 후자도 틀렸고요. 4번에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과세표현과 세액이 확정된다. 맞춤표 앞에서 확정.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맞죠? 4번에 대한 후 맞는 문장 됩니다. 답은 4번 될 것이고 5번에서 등록면허세는 재산을 취득하여 과세 대장에 등재된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따옴표 앞 보니까 성립. 전자에 대한 내용의 문제 키는 성립. 그리고 해당되는 세금 보니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성립은 일반적 경우로서 세자 앞에 적어져 있는 글자입니다.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이죠. 그런데 기준일 틀렸죠. 이렇게 기준일 이 말에 나오려면 보유세금이에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성립은 기준일 되죠. 여기는 등록면허세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되고요. 전자 틀렸고 후자 갑시다.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맞춤표 앞 보이니까 확정. 후자에 대한 내용의 문제 키는 확정.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결정이 아니라 신고 되겠죠. 5번 틀렸네요. 옳은 거 했으니까 답은 4번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한으로서 이 문제는 한손 노트에 없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 혹시 한손 노트 강의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보너스로서 해주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결정 나오고 확정되는 지방세, 그래서 지방세이죠. 그럼 볼 때 여기 지방세 결정이 보유죠. 보유 지방세. 그럼 답 나오겠죠. 재산세가 되겠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결정, 재산세는 지방세 결정으로서 답 디귿.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 신고로서 됩니다. 또 보통징수란 하였으니까 뜻이죠. 뜻에 관한 내용의 문장이 있었을 때는 그때 있을 말은 고지서 발급. 문장 쭉 가보니까 고지서 발급 이 글자 없죠. 틀렸네요. 여기에서 보니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편의상 징수 여건 나오면 그건 특별 징수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통 징수가 아니라 특별 징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복습까지 하여 드렸으니까 제척기간 갑니다.
제척기간에 대한 일로서 이해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립에 대한 내용과 확정을 연결시켜봐야 이해할 수 있다겠어요. 이렇게 가정합시다. 이 가정에 대한 일로서 이때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면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일로서는 취득세가 적용이 되죠. 취득세에서 납세무 성립에 대한 내용은 취득하는 때죠. 성립에 대한 내용은 취득하는 때. 취득하는 때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지자체가 알 수 없음으로써 지자체가 가지는 권리, 부가권, 알려줄 권리를 납세 의무자에게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성립 물어봤는가 확정 물어봤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 푸세요. 성립 물어봤다면 취득하는 때, 확정 물어봤다면 신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징수권도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의 납부로서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가 부가권, 여가 징수권 합치니까 부가 징수 방법은 취득세는 신고 납부다.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라고 신고 납부 기간을 줍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신고 납부했다면 의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밝혀내죠. 그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을 보고 제척기간 그럽니다. 제척기간. 이제 제척기간 뜻 아시겠죠? 제척기간 뜻에 대한 내용은 밝혀낼 수 있는 기간으로서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부가권이니까 밝혀내서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있는 행사의 기간이 되죠. 이 기간이 끝났다면 제척기간이 경과됐음으로써 납부할 의무는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에 따라서 문제 키를 잡아낼 수 있죠. 문제 키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은자 앞에 제척기간 이렇게 나온다면 제척기간 문제다.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도 제척기간 문제다 하시면 되고 또 마침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 제척기간 문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포인트로서 문장에가 사기 아니면 부정, 특히 부정 기억하세요. 부정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제척기간은 10년. 10년 경감으로써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죠. 무신고 나왔다면 그때 제척기간은 7년. 7년 경과했음으로써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과소신고, 특히 기억할 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로 나오면서 제척기간 물어본다면 5년. 5년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척기간의 기산일, 시작한 날짜에 대한으로서 신고 납부된 세금은 다음 날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제척기간 기산일로 나온다면 성립일인 기준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것.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 일자 나왔다면 앞에는 기준 이 글자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일자 나왔는데 앞에가 기준이 아니라 취득, 등기, 납부, 개시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는 기준 1, 6월 1일 이 단어만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제척기간 기산일에 대한 내용도 납세후 성립일인 기준일로서 6월 1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살펴드렸으니까 문제와 같이 연결해 보죠. 문제에서 1번 보니까 1번에서 마침표 앞 보세요. 마침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다. 자, 몇 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내용은 제척기간 물어봤나요? 제척기간 물어보면서 의에 대한으로서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나왔어요. 그럼 몇 년? 5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3년 틀렸어요. 5년 이렇게 나와야 맞고요. 그리고 기산일은요. 성립일이라는 것도 아세요. 성립 이렇게 나와도 맞겠는데 만약에 기준일 이렇게 나와도 맞겠죠. 6월일 나와도 맞고요.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때문에 이 1번 문장은 틀렸고요. 2번 갑시다. 2번에서 29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32회 때와 똑같은 문제로 맞춤표 앞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 보니까 이게 또 제척기간 문제예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다니니까 5년 맞죠? 그리고 기준일 6월 1일라는 이유로서 맞는 문장 됩니다. 3번에서 신고기간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은자폐 제척기간 문제 키 잡아냈죠? 포인트는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신고 나왔죠? 그러니까 5년이다. 라는 이유로서 3번에 대한 내용도 맞는 문장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까지 살펴드렸었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6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가산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